안녕하세요. 법무법인 KMB의 김현진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과 관련돼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은행에 가시면 통장 대여 양도는 불법이다 라는 그런 문구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써져 있는 그 문구처럼 통장을 내가 대여한다, 양도한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한 행동에 나아가시는 분들은 극히 드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무심코 이러한 행동에 나아갈 수 있고 이것은 보이스피싱의 한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인스타나 페이스북 같은 곳에서 대출을 해준다라는 광고를 클릭해 보신 분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보시면 모르는 사람하고 이제 대화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분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당신은 신용 점수가 좋지 않기 때문에 신용 점수를 만들려면 거래 기록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온갖 다양한 방법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은 누군가가 내 계좌에 돈을 입금을 하면 거래 기록을 만들어줬구나. 그러면 이 돈을 어디로 주면 됩니까? 그들이 요구하는 곳으로 돈을 그냥 이체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봤을 때 이게 범죄다, 범행이다 라고 생각해 보신 분이 많이 계실까요? 이렇게 무심코 이체를 한 결과 이것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보이스피싱의 그 피해자로부터 여러분의 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돈은요, 보이스피싱 주범들이 자기들의 통장으로 받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용한 것이겠죠. 그들이 요구하는 곳에다 이체를 한 순간 범행 주범자들에게 그 돈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네,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옵니다. 당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소명을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 계좌 언제 이용됐지? 네, 문득 떠오를 때가 있죠. 내가 그때 대출 된다고 해가지고 돈을 받아서 보내준 기억이 있지.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피해자 쪽에서는 돈을 보낸 곳은 바로 여러분의 계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계좌의 주인은요, 내가 이 돈을 어디에다 보냈는지를 소명해야 됩니다. 나는 몰랐지만 이 범죄에 어쨌든 이용되었고 참여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나는 고의가 없었습니다 라는 것을 잘 어필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수사관들은요 이렇게 묻습니다. 이상하지 않았나요? 그 통장을 대여함에 있어서 어떠한 대가를 약속받았나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 그러한 거래 기록을 남기겠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베네핏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외에도요, 한 건 했을 때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그런 직접적인 금전의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그것이 이상했나요? 많이 돈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불편한 점은 없었나요? 어색하지는 않았나요? 누군지 알고 확신했나요? 등등의 상황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말로 의심할 수 있었다라는 점에 대해서 질문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는요, 생각하면 이상하죠. 분명히 대출을 해준다고 했는데 왜 이런 것들을 자꾸 시키지?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수사관한테도 그렇게 진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조금 이상하기는 했어요.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겁니다. 미필적 고의라는 것은 확정적인 고의는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내 지금 행동이 뭔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지 라는 생각으로 나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습니다 라고 인정한 꼴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무혐의를 받아 무죄를 받기가 어렵겠지요. 저희가 수행했었던 사건 중에 하나는 경찰 단계에서 이렇게 이상했다라는 취지의 답을 한 적이 있었던 사례입니다. 그때 그 의뢰인이 저희를 찾아주셨고 저희와 함께 조사에 나가게 됐습니다. 검사가 계속 묻지요. 이상하지 않았나요?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어떠한 이익을 제공받으셨나요? 등등을 묻습니다. 이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아마 혼자 가셨다고 한다면 그 분위기나 그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상했다라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옆에서 조력을 한다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네, 검사님께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검사님, 이 분은 사회 경험이 많지 않고 거래를 해본 경험도 별로 없습니다. 인스타나 페이스북에서 나오는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몇 번의 거래를 하긴 했지만 본인도 이상했다고 생각을 하자마자 바로 이 행동을 멈췄고 결국 원했던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가 없었습니다. 미필적 고의도 없었습니다 라고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행히 검사님이 많은 고민을 하시다가 불기소 처분을 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수사기관에 있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꼭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에 혼자 가게 되면 누구라도 압박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변호인하고 많은 상담을 하시고 어떠한 태도, 어떠한 대답을 할 것인지 미리 결정을 하고 준비를 한 다음에 하시기를 강력히 권고드립니다.